2021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 개봉박두 2번 글로벌 혁신인재편. 안녕하세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입니다. 우리 원이 산업연구원과 공동조사한 미래 신산업 인력 전망에 따르면 미래차, 로봇, 차세대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 신산업 분야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글로벌 연구 역량을 갖춘 석박사급 연구자 양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내 석박사급 연구자를 해외 우수 연구기관에 최대 1년간 파견하여 글로벌 연구 동향이나 선진 기술을 습득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업혁신 인재성장 지원 해외 연계 사업.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기술 경쟁력과 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혁신성장 10대 분야를 선정하였습니다. 미래 자동차, 로봇, 산업용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항공, 첨단 소재, 첨단 제조 공정 장비, 친환경 스마트 조선 해양 플랜트, 혁신형 디자인인데요. 동사업 신청기관은 지금 말씀드린 분야에 관련된 국제 공동 프로젝트를 자유롭게 기획, 제안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신규 지원하는 정부 출연금은 총 80억 원. 과제당 지원 규모는 1년에 파견 연구자 10명에서 최대 15명까지 선발할 수 있는 10억 원 내외의 규모인데요. 이렇게 올해 신규로 지원될 과제는 7개에서 10개로 예상됩니다. 올해 선정한 과제는 총 3년, 즉 2021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수행하게 되는데요. 당해 수행 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입니다. 동사업에 대한 신청 자격은 해외 우수기관과 공동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한 연구 네트워크를 사전에 확보한 국내 대학, 연구소, 기업 등입니다. 국내 비영리 연구기관, 즉 대학이나 연구소는 과제를 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 자격이 있으며 기타 국내 및 해외 산학연 등은 공동 수행기관으로 참여 가능하죠. 파견 대상 연구자는 수행기관이 선정된 이후에 각 기관별로 모집할 예정이랍니다. 수행기관은 비영리 기관 단독 또는 국내 산학연의 공동 컨소시엄으로 과제를 구성합니다. 과제 내에서 10대 혁신성장 분야를 1개 이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국내 대학이 단독으로 과제를 제안할 경우 미래형 자동차 1개 분야에 집중하여 여러 해외 기관에 파견하거나 로봇, 첨단 소재 등 2개 이상 분야를 선택하여 해외 기관에 파견할 수 있답니다. 국내 대학, 기업 등 2개 이상의 산학연이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유사합니다. 가령 지능형 반도체 1개 분야를 선택하여 컨소시엄 간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엔지니어링, 차세대 항공,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동사업은 인력 양성 목적의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하기 때문에 영리기업의 민간 부담 비율을 우대합니다. 중소 중견기업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하되 해당 민간 부담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매칭하는데요.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정부 출연금을 8천만 원 지원받는다면 2천만 원을 민간 부담하고 그중 10%인 20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매칭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정부 출연금과 동일한 금액, 즉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부담하되 해당 금액의 15% 이상을 현금으로 매칭합니다. 국내 대학, 연구소, 협회, 단체 등 비영리 기관은 민간 부담 의무가 없어 사업비 전액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동사업은 과제 신청 전에 연구자를 파견할 수 있는 해외 협력 기관을 미리 확보하여야 합니다. 과제 내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개별 파견 연구자의 연구 주제를 고려하여 공동 연구나 산업 인턴십 중 선택 가능합니다. 프로젝트별 한 명의 파견 연구자의 해외 체류 기간은
연구 난이도와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제한하되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을 지켜주세요. 동사업은 2월 19일부터 25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 시스템인 KPS에서 온라인으로 과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접수 마감 후 3월 중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과제 선정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접수 과제 수에 따라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과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우선 신청 자격 요건을 검토합니다. 사전 지원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평가 없이 자동으로 지원 제외되니 다음 안내하는 사전 지원 제외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주세요. 주요 사전 지원 제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것이 확인된 경우 사전 지원 제외됩니다. 2번. 신청한 수행기간이 자격이 맞지 않거나 신청 과제 내용이 동사업의 목적 등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사전 지원 제외됩니다. 3번. 신청 과제에서 제시한 공동연구 프로젝트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과제인 경우 사전 지원 제외됩니다. 연구 내용 중 일부가 중복인 경우 해당 사항을 삭제 또는 변경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4번. 수행기간 및 수행기간 연구 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사전 지원 제외됩니다. 5번. 수행기간, 수행기관의 장, 총괄 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사전 지원 제외됩니다. 6번. 신청과제 총괄 책임자가 사업 공고 시 안내한 협약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사전 지원 제외됩니다. 7번. 사업 공고 시 안내한 협약월을 기준으로 과제 참여율이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참여 연구원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8번. 신청 과제의 수행 기관이 비영리 기관 또는 공기업, 공사가 아닌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인력양성 평가관리 지침 9-3 라에 따른 채무 불이행 또는 부실 위험이 높은 경우 사전 지원 제외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세요. 자격 요건 검토 결과 이상이 없다면 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쳐 지원 과제를 선정합니다. 선정평가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되며 지원 필요성, 연구 수행 역량, 사업계획 구체성, 국제협력 전략, 성과 활용 계획 등 총 100점 중 70점 이상을 받은 과제를 선정합니다. 지원 과제가 많은 경우 높은 득점 순으로 예산이 우선 소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인력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재직자의 해외 파견 계획 1명당 1점, 과제당 총 5점의 가점을 부여합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2020년 진행된 1단계 사업에서 우수한 실적을 도출한 과제 수행 기관이 참여하는 과제는 해당 연도별 1점씩 최대 2점의 가점을 부여합니다. 과제 계획서를 작성 시 공고문에 상세히 안내해드린 평가 주안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제 신청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동사업은 인력 양성 목적의 사업이므로 더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괄 책임자 및 참여 연구자의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수 제한, 일명 삼책 고공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관기관은 비영리 연구기관이어야 한다는 점, 과제당 파견 연구자는 매년 최소 10명, 최대 15명 이하로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과제가 종료되면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도출되는 논문, 특허 등
연구개발 성과를 추적 조사하여 성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가운 소식 하나. 동사업은 사업화 목적이 아니기에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동사업에 적용되는 사업비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수행기간별 간접비는 직접비인 현금의 10% 이하입니다. 2번. 연구수당은 인건비인 현금 플러스 현물의 10% 이하입니다. 3번. 기간별 신청 사업비는 파견 연구자 1인당 평균 연간 9,6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파견 연구자 파견 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실제 파견 기간으로 계산하여 사업비를 산출합니다.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해외 지역별 월별 체재비도 참고 부탁드려요. 4번. 연도별 직접비인 현금의 50% 이상은 파견 연구자 지원금으로 사용합니다. 실제 파견 연구자에게 지원된 금액이 직접비인 현금의 50% 미만이면 초과 집행된 연구활동비를 정산시 반납합니다. 기타 사업비 산정 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참고하여 주세요. 수행기간은 다음의 의무사항을 준수하며 사업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음 내용을 과제 수행 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출하여 주세요. 1번. 주간기관은 참여율 50% 이상인 사업 운영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여 공동 프로젝트 관리와 파견 연구자 출입국을 지원합니다. 2번. 모든 수행기관은 해외 체류하는 파견 연구자의 국내 멘토 1명, 해외 멘토 1명을 지정하여 공동 프로젝트 수행을 지도합니다. 3번. 모든 수행기관은 2021년도 파견 연구자 선발을 6월 말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4번. 공동 연구 유형의 프로젝트는 과제 종료 시 지적재산권 등 성과물 소유권에 관한 별도 계약서를 구비하여 공동 연구 결과물의 활용 시 법적 분쟁 소지가 없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수행기간이 선정되면 파견 연구자를 개별적으로 모집, 선발하게 되지만 모든 과제는 파견 연구자 공통 선발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파견 연구자는 수행기관이 선발하더라도 지원 제외됩니다. 동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령과 관련 하위 규정을 준수합니다. 만약 산업기술혁신촉진법령과 관련 하위 규정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관련 법령과 규정을 반드시 참고하여 과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업 관련 문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력기획팀 박세희 책임연구원,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지보스팀 K패스 관리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신산업을 이끌 글로벌 혁신인재 육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